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어제는 나스닥이 올랐고 다우가 하락했죠.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공통점은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는 엔비디아가 7% 상승해서 나스닥을 받쳤고요. 오늘 0.9% 상승했지만 오늘은 나스닥을 견인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미 재무부가 국채 경매를 하죠. 근데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국채 상승률이 높아버립니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높아져 상승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6까지 올라갔고 30년 국채금리가 4.7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 주가가 밀려버린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로 인해서 빅스가 10% 정도 상승했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도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 경매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올해 발행해야 될 규모가 꽤 컸던 걸로 제가 압니다.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어요. 연준이 내놓는 건데요.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경기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그 경기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비관적이고, 그다음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시장에 충격을 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0.8% 정도 상승해서 시장을 그나마 방어했지만 경쟁사들은 다 빠졌습니다. 경쟁사들은. 그래서 AMD도 3.7%가 빠졌고요. 인텔도 거의 3% 빠졌고요. ARM도 3.4% 빠졌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있어요. 여기는 4%나 하락하면서 시장을 눌러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기다리는 뉴스가 내일 밤에 발표되는 게 있죠. 4월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싸움이 중요하죠. 시장에서는 둔화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 흐름상으로는 둔화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때는 지표도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표도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확률이 높은데요.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우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우는 그냥 60일선을 그냥 붕괴시켜 버렸죠. 그냥 붕괴시켰어요. 근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 이게 쌍봉이었단 말이에요. 쌍봉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연장선까지 갔죠. 제가 어저께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은 엔비디아로 인해서 올랐지만 추세 연장선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특히 이 음봉 고점이었던 부분을 다시 메워주고 내려오는 과정이다 이런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나스닥도 역시 일단 고점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밤과 금요일 밤에 나스닥이 밀려서 음봉이 커진다면, 이런 식으로 커진다면은 거의 확정적이겠죠. 나스닥 이제 고점일 확률이 높겠다.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유가는 그래도 좀 오늘은 내려왔습니다. 서부텍사스 중진리는 오늘은 또 오르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는 제가 어저께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가는 이제 이 주봉으로 보면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봉상으로는 이 걸쳐있는 상태예요. 79불에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향후에 상당히 뛸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이제 항상 변수라는 게 이제 상황에 따라 변하니까요. 근데 현재 제가 보는 모양으로는 이 유가가 더 가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달러가 여기에서는 또 올랐어요. 여기에서는 죄송합니다. 원달러 어저께 얼마 끝나면 1365원에 끝났죠. 1365원에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의 1370원 근처까지 간 걸로 제가 알거든요. 71원까지 갔었고요. 지금 현재 70원에 끝났어요. 70원에.
그래서 한 5원 정도, 어저께도 7원 정도 올랐는데 오늘도 5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원달러도 지금 이 보시면 주봉으로 뭐 20주선이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가가 빠지진 않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눌러도 다 이격줄이기고 다시 고점을 높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국채 수익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채를 소진해 줄 사람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유가도 계속 우상향 쪽으로 계속 이격을 좁히다가 넓혔다 좁혔다 넓혔다를 반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쳤다라는 뜻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어저께 3% 빠졌어요. 3%. 그래서 이번 주가 지금 비석형이 됐죠. 거의 비석형 십자가에 가깝죠. 십자지만 아래쪽으로 짧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영망치가 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삼성전자가 며칠 전, 이틀 전,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날이었죠. 이날이 이제 마이너스 2.5% 갔다가, 마이너스 3% 갔다가 플러스 2.5%까지 갔던 날이거든요. 이게 제 기억으로. 마이너스 2.5 갔다 플러스 3%. 이제 이날이 아시겠지만 예측성 기사가 나왔었죠. 엔비디아가 결국 HBM 부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공급을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올랐다가 오늘 바로 내렸어요. 이거는 이제 왜 내렸냐면요. 어저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파업, 창사 이래 첫 파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삼성이 어저께 좀 밀려버렸죠. 그리고 요즘 뭐 하이닉스 지금 고가는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인가 삼성 반도체 거기서 돈을 빌렸다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가 중요한 기로에 들어왔습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오늘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기운을 좀 주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보시면 어저께 기관이 마지막에 50만 주 샀는데 외국인은 560만 주 팔았어요. 근데 프로그램도 한 300만 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를 보시면요, 이게 1600만 주, 2200만 주, 2300만 주 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만 1500만 주 넘게 팔았어요. 그럼 벌써 이거 한 번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한 4, 5천만 주를 한 5, 6거래를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5, 6거래를 밀어버린 겁니다. 그럼 엄청 많이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국내장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도였죠. 외국인 1조 팔았고 기관 2,500 팔았고 외국인 선물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그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일시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요 근래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요때부터 5월 17일 5월 중순 이후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5월 중순부터 실제로 변화가. 그래서 요 매도 치던 거는 다시 들어왔다 치더라도 다시 5월 24일 이후, 결국은 5월 중순 이후로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를 퐁당퐁당 하면서 방향을 설정. 원래 외국인들은 방향을 바로 설정을 하지 않아요. 샀다 팔았다를 간을 보다가 그 상황에서 방향이 정해졌다 싶으면 딱 변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코스피 차트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 지금 60에서 깼죠. 지금 미국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다우 지수로. 그렇죠. 우리나라 다우 지수하고 키높이 와 있는데 우리도 지금 2630이나 가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인 부분이나 뭐 우리나라 뭐 주도주의 삼성전자의 흐름마저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밸류업도 아시겠지만 강제성이 좀 부족으로 또 세제 개편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소식 호재가 별로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윗끌림 만기죠. 한번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